한국인이 가진 만성질환 1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2위인 퇴행성 관절염.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무릎 관절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년 이상의 환자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활동량이 많아지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젊은 층의 환자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은 건강하십니까? 걸을 때마다 뒤에가 자꾸 당기고 내려가는 게 힘들어. 내리막 내려가는 게. 지금도 내려가는 거 힘들거든요. 맨 땅에 앉을 때 일어날 때도 불편했고 좀 많이 아파가 지팡이를 짚어야 됐어요. 엉치고 너무 아파갖고 이러면 잘 눕지를 못해요. 바로 눕기나 이런 이제 오른쪽으로 눕기나 이래 해갖고 지금 자고 있거든요. 무릎 관절 질환은 지속적인 관절 사용으로 인하여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닳아 손상되거나 없어져 관절 사이에 뼈와 뼈가 맞닿게 돼 통증이나 부종, 변형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한 손상으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절염 말기 환자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외상이나 골절, 관절염 등으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태균, 문남은 원장과 함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 저희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관절도 이제 원래는 매끈하게 연골도 덮여 있고 안에 이제 쿠션 역할하는 연골판도 이제 탱탱하게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면 안에 끼어 있는 연골판은 탱탱함을 잃고 딱딱해지고 뼈를 싸고 있는 연골도 닳게 됩니다. 이런 퇴행성 변화를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그 정도가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크게 그냥 대충 나눠서 보면 저희가 초기 퇴행성 무릎 관절염 때는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 평지 걷는데 별로 안 아프다, 뭐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이러시다가 이제 계단 내려가는 게 좀 약간 무릎이 좀 뜨끔뜨끔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가 있다. 계단 올라갈 때도 좀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단계.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들이고 연골이 다른 정도를 비교하면 약간 좀 보풀이 일어난 정도라든가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중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평지 걷는 것도 이제 좀 불편해지네. 그리고 뭐 한 등산을 내가 6, 7시간 하고 집에 오니까 좀 무릎이 붓고 아프다.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고 뭐 이런 MRI나 뭐 검사를 내보면 싸고 있는 연골 두께가 한 반 정도 이렇게 따라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말기로 이제 관절염 진행되면 이제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느끼고 걷는 것도 싫고 근력도 빠지고 이런 단계. 상당히 이제 걷기가 싫어지고 막 통증이 심해지고 밤에도 아파지고 검사를 해보면 이제 싸고 있는 연골이 아예 없어지는 단계. 그냥 뼈가 드러나 가지고 뼈끼리 부딪히는 단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보통 병원에 오시는 건 중기 정도 때부터 병원에 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검사를 해보고 어느 정도인지 그 단계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초기 관절염 때는 저희가 보통 이제 비술적 치료를 해도 충분한 단계.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활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변경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을 강화한다든가 체중을 줄인다든가 이런 건 충분히 변경 가능하니까 그런 식의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윤활제 같은 주사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연골 보호제 같은 약물 치료 이런 게 가능한 단계라 보시면 되고 중간 정도로 진행되면 이때부터 이제 통증이 꽤 생기기 시작하고 어떤 뭐 야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지장을 느끼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MRI 같은 정밀 검사도 하게 되고 거기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주사 종류도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많아지게 됩니다. 뭐 콜라겐 주사, 뭐 DNA 주사, 또는 뭐 스테로이드도 가끔 염증이 심하면 쓰게 되는 단계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체중 관리를 해야 되고 근력도 많이 키워야 되는 이 증상을 더 진행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진행이 돼서 이제 중말기 아니면 아예 말기 단계가 되면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는 효과를 못 보는 단계. 이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보통 우리가 인공관절, 무릎에 하는 인공관절, 또 다리 모양을 바꾸는 뭐 축교종술 또는 내시경 수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기 다 진행된 완전히 다 벗겨져 가지고 뼈가 드러나서 많이 부딪혀서 아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현대과학에서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단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이빨로 예를 들면 치아로 예를 들면 다 썩으면 어쩔 수 없이 뽑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거랑 같이 무릎 관절도 다 따라 버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뼈가 부딪히는 그 면대 뭐 인공을 심어서 더 이상 뼈끼리 부딪혀서 아픈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시행을 하는데, 기존의 인공관절은 저희가 틀 같은 걸 대고 뼈를 절삭을 하고, 물론 개인별로 각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수술을 했다면, 로봇 인공관절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본인의 뼈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사전 계획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본인 뼈에 맞게끔 임플란트 각도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수술 중에도 이 단단함 정도가 다 다른데 사람마다 이렇게 텐션이 다른 거죠. 이게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타이트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수술 중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 암이라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조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뼈를 절삭을 하고 임플란트를 씌울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이렇게 레퍼런스, 정보를 많이 얻고 수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좀 제가 쉽게 예를 드는 거는 우리가 2D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제가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전화가 가능하지만 저희가 지금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지만 예전에 2D 핸드폰을 쓸 때를 연상을 해보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통화하는 것 플러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듯이 이렇게 로봇 인공관절은 로봇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의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예. 꾸덕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수요일 오후.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쁜 걸음을 옮기는 윤춘식 씨는 지금 병원을 가는 길인데요. 오늘 진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인공관절 수술을 한 후 그의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수술 전에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무릎을 제대로 펴지를 못하고 밤에 너무 아파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히 잠을 잘 수 있어서인지 얼굴까지 환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제 무릎 수술한 지 6개월 됐거든요. 6개월. 예.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자, 날 펴보시고 이쪽도 펴보시고 각도 좋고. 이게 이제 반치환술 하면 요 반만 해놓은 게 장점이 이렇게 이런 기능이 좋아요.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아주 좋고,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근육도 좋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아주 결과가 좋은 분들에 해당되는 상태세요. 그래, 앞으로도 이 근육 여기 허벅지 근육 안 빠지게 뭐 자전거 좋고요. 또 헬스 근력 운동 헬스 하시고, 원래 뛰는 걸 추천 안 하는데 워낙 잘 뛰셔가지고 무리 안 가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 무릎도 너무 관절염 말고 심하니까 겨울에 저 이제 6개월 뒤에 어차피 여기 볼 때 상태 보고 심하면 이제 그때 수술 왼쪽 하든 그때 뵙겠습니다. 예. 윤충식님은 처음 내원 당시에 이제 그 무릎 관절 통증이 아주 심하고 야간통까지 있고 검사를 했을 때 말기 관절염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평지 걸을 때도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단계, 그리고 또 밤에 주무실 때까지 아픈,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진행된 관절염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릎에 발생한 염증 문제는 무릎 관절염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릎 주변의 연골이나 조직들의 염증이 심해지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조차도 불편해지고 이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될 수 있으면 무릎 관절염 증상은 초기에 발견해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62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공관절 생각하는 나이대는 70 언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지만 최근에 로봇 인공관절을 하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60 초반 뭐 이럴 때도 인공관절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좀 70 언저리를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62세 남자분이라 하면 검사상의 말기 관절염이라 해도 일단은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유나라 액이라든가 염증을 가라앉힌 스테로이드 주사라든가 주사 치료를 하셨고, 그 과정에 이제 몇 개월 지켜보면서 통증이 조절이 안 되고 나이가 62세여도 수술적 치료를 이제 판단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말기 관절염이 되면 이렇게 원래 공간이 있어야 될 부분이 공간이 없어지면서 뼈가 이렇게 맞닿게 됩니다. 엑스레이상에 이 단계가 되면 저희가 말기 관절염 1기부터 4기까지 분류를 하는데 간략하게 4기라고 이제 분류하게 되고,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MRI를 찍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MRI 촬영 당시에 내측 부분에, 그러니까 무릎의 안쪽이죠. 무릎의 안쪽 부분이 이제 연골이 아예 안 보이는 말기관절염이고,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연골이 다 다른 부분 살아있고 인대도 괜찮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뼈를 깎아내고 이렇게 전체를 다 하는 수술보다는 안 좋은 부분만 깎아내고 반만 이렇게 치환하는 반치환술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수술을 이렇게 로봇을 이용한 반치환술을 시행을 했고, 수술 후에 엑스레이는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부위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부위는 그대로 놔두고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반만 씌우는
이런 수술을 했습니다. 오늘 수술을 앞둔 백연희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데요. 작년에 다른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았지만 또다시 심해진 통증은 그녀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고 하네요. 빨리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싶었지만 척추에서 발견된 양성 종양으로 드디어 오늘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기다렸던 만큼 이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원장님한테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수술을 한번 했는데 그때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았고 그러고 그 후에 또 이제 반월상 연골이 뒤쪽에 찢어졌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대구에서 했는데 경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걸을 때마다 뒤에가 자꾸 땡기고 그러고 이 걷는데 여기 자꾸 이 짚으면 있잖아. 옆에 여기가 아파. 아프고 그러고 일단은 내려가는 게 힘들어. 내리막 내려가는 게. 지금도 내려가는 건 힘들거든요. 올라가는 건 그나마 수는데 수술 앞두고 조금 두려운 것도 있고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또 잘 될지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원장님 믿기는 믿지만 또 그래도 또 사람인지라 걱정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아, 예, 안녕하세요. 긴장 많이 되시죠? 네. 응?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른쪽 요 정도 합니다.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따랐는 부분 이렇게 깎아내고 요 반만 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죠. 지금 우측이신데 이 지금 쩔뚝거리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다 다른 데가 부딪히는 거거든요. 걸을 때마다. 걸을 때도 아프고 그렇지. 서가 있어도 아프고 계속 아프더라고요. 이제 준비되면 술방으로 내려가실 겁니다. 지금 이 쩔뚝이시는데 수술하고 나면 그 통증 때문에 좀 쩔뚝이는데 통증이 이제 좀 가라앉고 하면 잘 걸으실 거예요. 잘 될 것만 생각하시고 내려가면 저희가 마취과 원장님이랑 해서 잘 준비해서 잘 해놓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믿겠습니다. 백연희님은 이제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저한테 오셨는데 수년간 몇 년씩 무릎을 아프셨고 그럼 뭐 이제 개인 병원에서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이미 다 해보셨고 최근에 이제 작년 23년도에 대구에서 관절 내시경, 무릎에 이제 내시경 수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어 가지고 저한테 내원하셨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오른쪽에 내측 부위에 보면 이렇게 뼈가 맞닿은 말기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환자분은 저희 병원 오실 때 말기 관절염이라는 걸 알고 오셨고 이런 인공관절 수술적 치료를 원해서 오신 거고 최근에 허리 종양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 치료가 마무리되고 재활하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으러 내원하시게 됐고 저희가 MRI를 봤을 때 이 백연희 님도 다른 부위가 비교적 그러니까 내측에 이렇게 말기 관절염이 있는 이 부위 빼고는 비교적 다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나이가 비교적 젊은 59세기 만으로 59세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씌우는 전치환술보다는 역시 반치환술을 했을 때 기능적이라든가 통증 또 회복 속도 이런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반치환술을 선택해서 수술 예정입니다. 수술실로 가기 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연희 씨 얼굴도 많이 안정되어 보이는데요.
김태균 원장의 설명에 조금 안심이 되나 봅니다.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퇴행성 관절염 말기인 분에 대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데 그 내측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치환술을 하는 환자분입니다. 이 부분 치환술을 저희는 이제 로봇 암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 임플란트가 연두색인데 이렇게 원래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뼈 모양에 어떤 식으로 삽입이 될지를 3D 모형으로 미리 파악할 수가 있고, 이런 간격이나 각도 다 계측을 해가지고 미리 수술 전에 임플란트가 심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전 계획을 한 다음에 실제 이제 수술해서 이 모양 그대로 삽입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수술 후에 엑스레이나 결과를 보면 환자분한테 최적화되게 삽입이 되고 수술의 기능적으로도 간격이 아주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임상 결과도 아주 우수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수술은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연골 전반이 아닌 일부가 손상된 상황이므로 부분 치환술이 실시됩니다. 까다로운 치료로 여겨지는 부분 치환술에 로봇 기술을 접목해 치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통증 부위만 깎아내고 인공관절로 바꿔주기 때문에 건강한 무릎뼈와 인대 힘줄 등 본인의 조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복이 빠르고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럽다고 하네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우리가 수술 전에 심길 임플란트 위치 그대로 최적화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간격을 체크했을 때도 아주 우수하게 간격이 나왔고, 아마 결과도 잘 회복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인공관절 후에는 통상적으로 염증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잘 관리하고 환자분도 잘 회복할 수 있게 영양 섭취, 또 낙상주의, 안 다치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붓기가 가라앉고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걸 저희도 지켜볼 거고, 환자분은 이제 통증이나 이런 거 감소되는 걸 저희가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이번 기간 중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이 인공관절 후에 하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통증 조절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무릎의 각도 회복을 위해서 하는 물리치료, 재활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통증이나 붓기 이런 게 다 감소되면 이제 퇴원 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퇴원 교육을 통해서 자가로 이렇게 재활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교육하게 됩니다. 연희 씨가 수술한 후 보름이 지났는데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많이 부드러워요. 막 잡지도 않고 놓고 이렇게 근육도 좋으시고 나중에 잘 걸으시고 이렇게 좋아지고 딱 많이 닿을 좋아지거든. 때 통증이 없다는 거죠. 이제 예. 수술 전에 닿을 때 없지. 예. 저는 이 발바닥 요렇게 딛었잖아요. 이렇게 다 그렇죠. 짖도 못하고 요렇게 딛어 요래 갔는데 이제 그런 통증은 없어졌지. 지금 이제 수술하고 초기에 뭐 염증 이런 거는 다 회복이 됐고 잘 걸어 다니시니까 이제 예정대로 내일 모레 퇴원하셔도 되고,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안 다치는 겁니다. 그렇지. 초기에는 맞아요. 이게 그래도 안에 속살이 나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 막 별로 안 아프고 좋다고 막 이렇게 무리하다가 어디 삐끗대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다치는 거. 그다음 이제 뭐 목욕 이런 거 다 가셔도 되고 상처가 다 나았기 때문에 잘 드시고, 이 수술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몸이 전신적인 기력 회복하시면 나중에 이제 한 두세 달 되면 엄청 잘 걸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 상태로 봤을 때 예. 좋습니다. 꾸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이래 옛날에 그 막 다리 땡기고 아팠던 거는 없어지고 이제 수술 부위만 살짝 아프지. 이 걷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무릎이 다 낫고 나면은 수영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친구들이랑 놀러도 열심히 가고 싶고 또
다 안 가봤던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싶고 할 게 많습니다. 무릎 때문에 못 간 게 못 낸 게 많거든요. 말기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전치환술 다 이렇게 깎아내고 씌우는 전체 인공관절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인공관절을 하게 됐을 때 얻는 이득은 인대나 다른 여타 조직들을 남겨놓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아주 좋고 회복 속도가 빠르고 또 비교적 젊은 연령에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치환술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남겨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깨끗했을 때 아주 결과가 좋고 저희 병원에서 최근에 로봇을 이용해서 반치환술도 시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로봇을 이용하지 않은 반치환술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결과적으로 차이가 개인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좀 이 적응점을 좀 넓혀도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부분이 아주 안 좋다면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관절 질환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하고 고관절에 발생하는 관절염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절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은 특발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특별한 원인 없이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이형성증이 있는 경우, 피부의 모양이 어릴 적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긴 분들이 40대, 50대, 60대가 되시면서 골관절염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상으로 인해서 고관절에 대퇴경부골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기타 골반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외상에 의해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과거에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금주 이런 음주랑 상관없이 지병이 있으신 분들 스테로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셨다든지 그런 경우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이 바로 내 고관절이 고장났다는 걸 아시죠? 왜냐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거든요.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통증은 대개 엉덩이 통증보다는 앞쪽 사타구니 통증으로 오게 되고요. 걸음걸이 하실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자연스럽게 걷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걷느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되게 참기 힘든 일상생활에 불가능한 수준의 통증이기 때문에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많이 진행된 관절염 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오고 나서 그 괴사가 된 부위 때문에 이 대퇴골두의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통증이 너무 심하고 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계속된 금식으로 조금은 힘이 없어 보이는 황수자 어머니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계속된 엉덩이 통증은 걷는 것조차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협심증까지 있어 내과와 협진해 오늘 수술이 진행된다고 하니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올 초인가 4월 말일쯤 돼서 그때부터 아팠는데 왼쪽을 누우니까 자꾸 이 엉치이고 너무 아파갖고 이러는 잘 눕지를 못해요. 바로 눕기는 이제 오른쪽을 눕기는 이래 해갖고 지금 자고 있거든요. 이 걷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음을 못 걷고 아프더라고요. 그래 병원에도 우리 동생이 데리고 가고 이랬거든요. 제가 이제 몸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되죠. 그런데 이제 문남 원장님 믿고 제가 이제 내 몸을 맡겨야죠. 짜겠습니까? 황소장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수술 내려가실 거예요. 아프고 나서는 최근에 거의 못 걸으셨죠? 예. 다리 좀 만져볼게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너무 아프시죠, 그죠? 예,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공관절 수술 받으실 거고요. 예. 수술 1시간 정도 하면 끝이 날 거예요. 심장 수술 받으시고 하셔가지고 수술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원장선생님 잘해주셔서 제가 빨리 수술 잘 받고 교회도 다니고 좀 예. 다니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잘 도와드릴게요. 부탁합니다. 앞서 한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갈게요. 우리 박사님이니까 믿고 알겠습니다. 제 몸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환자분은 왼쪽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요. 제가 걸음걸이만 봐도 이 환자분의 고관절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 대퇴골두가 동그랗게 생기는 게 정상이거든요. 오른쪽은 동그랗게 생기는데 왼쪽은 대퇴골두의 위쪽 체중 부하를 받는 쪽이 무너져 있고 납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퇴골두가 동그랗게 생겨야 되는데 이게 변형이 와버리면 환자분들의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 선장님은 저희가 MRI를 촬영을 했었고요. MRI에서 무혈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진단이 되었고 병기로 치면 3기에서 4기까지. 그래서 황 소장님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황수자 어머니는 예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 수술 전 검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걱정되기도 하련만 이렇게 꼼꼼하게 검사를 하니 더 안심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믿음이 황수자 어머니에게 더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저희 환자분 받으신 수술은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입니다.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을 하고 그 괴사가 붕괴가 되고 변형이 생겨버리면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관절을 사용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상된 고관절을 대체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인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고관절의 운동 기능을 보존하고 통증을 완화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황수자 어머니는 고관절이 닳아 통증이 심하고 관절 운동에 제한이 많아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해진 황수자 어머니를 다시 만나길 기대해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회복실에 먼저 좀 계시고 내일부터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자분은 그 심장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과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술 후 이틀째부터 보조기를 하시고 좀 걸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개 보조기를 사용을 하는 기간은 6주 정도가 되고요. 6주 이후부터는 보조기 하지 않으시고도 좀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나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자세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잘못된 자세, 예를 들어서 양반다리를 하신다든지 쭈그리고 앉는 자세를 하시면은 탈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 의자 생활하시고 침대 생활하시면서 바른 자세를 하시면 탈구를 피하실 수 있고 또 오래오래 인공관절을 잘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기대되는 수명은 사실상 반영구적이라고 저희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현재 연령이 70세 초반인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다시 만난 황수자 어머니. 얼굴이 한결 밝아 보이는데요. 수술 후 처음에는 조금 통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사라져 수술을 선택한 자신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걸을 수 있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술하신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 수술이 잘 됐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예, 좋아진 것 지금은 같아요. 조금 걸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전에는 이렇게 걸으면은 예. 아파서 걷지를 아파서, 못했어요. 예. 예. 수술하고 난 뒤는
좀 걷고 아픈 통증이 없어졌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예. 잡고 일어나 보세요. 예, 병실 밖으로 나가 볼게요. 예, 걸어가십시오. 천천히. 팔에 힘 조금 더 주시고 수술한 다리로는 체중 많이 가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조금 더 걸어 볼까요, 같이? 됐습니다.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그렇지. 예, 다시 병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천천히. 그렇죠. 잘 걷습니다. 쭈그리고 앉는 거, 그래요. 바닥 생활 하시는 거, 양반다리 하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지 마시고 댁에 가시더라도 의자 생활 하시고 침대 생활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는 하락한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잘 제가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몸을 생각해서라도 네, 그지. 맞습니다. 또 우리 원장님이 또 수술해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시지만 통증도 많이 개선되시고 또 잘 걸으시는 그런 상태이시고요. 인공관절이 보통 뼈에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정도를 봅니다. 보통 한 6주 정도가 되면 70% 정도 달라붙는데 그 정도만 돼도 목발 없이 100% 전 체중 부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6주, 길게는 한 8주 정도까지는 보조기라든지 목발을 이용한 그 보행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여기서 저까지도 5분도 못 걸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수술하고 나서는 지금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걸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아파서 더 좋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안 좋아 그만뒀는데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이 나이에도 기회가 있다면은 요식업을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팔팔 뛰어 다닐 수 있으면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그 옛날의 음식을 발휘하고 싶어요. 차분하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이혜희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그녀를 힘들게 했던 엉덩이 통증은 수술 후 씻은 듯이 사라지고 걷는 것도 아주 편해져 요즘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위 사람들 모두 얼굴까지 편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88년도 교통사고 나서 수술을 오른쪽으로 다 다쳤어요. 고관절부터 해갖고 대퇴도 무릎까지 다 다쳤는데 뼈가 다 어그러지게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절었는데 고관절 엮고 나서는 안 절었어요. 덜 절었는데 그게 또 망가지니까 또 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다시 했어요. 무거운 거 들거나 뭐 이렇게 많이 걷거나 이렇게 하면 아팠죠. 맨땅에 앉을 때 일어날 때도 불편했고 걸어 다닐 때도 좀 많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어야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네. 잘 예. 지냈는데 선생님, 제가 여기가 예. 따끔따끔할 때는 왜 그럴까요? 큰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수술 받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수술 부위는 조금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 불편한 건 없는데 그냥 이게 뭐랄까 피가 돌아가면서 예. 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느낌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따끔따끔하다고 해야 되나? 큰 수술을 받고 나면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이 일부 조금 늦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 외에는 예. 지금은 별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다니는 것도 예. 마음대로 다니고 일반 사람들처럼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막 다니고. 시장도 다니시고. 네네. 근데 이제 예. 무거운 거는 좀 못 무거운 건 들겠더라고요. 잘 못 드시고. 네, 예. 그 외에는 별로 예. 없더라고요. 하루에 걷는 양 어느 정도 걸으시는 것 같아요? 많이 걸어요. 많이 걸어요. 진짜 많이 걸어요. 네, 왔다 갔다 이 저녁으로 운동도 보통 1시간씩 걸어 다니고 하거든요. 네, 그 외에는 뭐 아프고 그런 건 없어요. 걸어 다니도. 좀 살 것 같아요. 좀 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전에 사진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처음 오셨을 때 그게 이전의 사진에는 네. 수술 받으신 비구컵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돌아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관절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컵이 뼈에서 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고요. 예, 사실상 걷기가 힘든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이. 그래서 목발도 짚고 다니고 예.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예. 그랬어요. 저희가 충분히 뼈 이식을 하고 또 이 새 컵을 이용을 해서 예, 이 압박을 하고 또 스크류로 고정을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잘 고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재수술을 할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딸내미 엄마 모양이 훨씬 이쁘셨던데 그리고 다리 길이도 옛날에 차이가 처음에는 수술하고 나서는 차이가 안 났는데 이제 그게 아프다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절었는데 지금은 그 별 포가 안 난다 그러거든요. 얘기를 의식을 안 하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픈 것도 훨씬 높고요. 꾸준히 운동하시고 일상생활 잘 하시면 허벅지 근육이 더 생기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이쁘게 잘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경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환자분은 아마 과거에 골반골에 비구 골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절 때문에 관절염이 왔었고 관절염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니까는 재치환술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재치환술이 수술이 쉽지가 않은 수술이거든요. 그 수술조차도 실패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비구에 삽입되는 비구컵이 고관절에 자리 잡지 못하고 탈락이 되면서 비구컵이 빠지고 고관절이 빠지고 인공관절이 쇠로 되어 있거든요. 그 쇠가 관절에서 까딱까딱 노니까 당연히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잘 못 걸으시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비구컵 해리는 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 비구컵이 뼈에 자리 잡지 못하고 떨어져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비구컵 해리 또는 이완이라고 하고요. 비구컵이 고정이 안 되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걷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재치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 내원 당시 사진을 보시면 비구컵이 완전히 90도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자세하게 확인하시기는 힘들겠지만 비구컵이 비구 뼈로부터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완전히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다리 길이도 양쪽이 차이가 나는 상태고 거의 걷기가 힘든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아래쪽에 있는 대퇴스템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퇴스템은 그대로 살리고 이 안쪽에 고정이 되는 이 부속품들을 바꿔 끼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수술은 이 비구컵 재치환술을 하는 과정입니다. 컵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골반, 비구 쪽에 큰 구멍이 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구멍을 뼈 이식을 통해서 메우고 그리고 그 모양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구컵을 삽입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이죠. 비구컵 재치환술은 고관절 수술 중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앞서 보신 사진하고 다르게 비구컵이 골반에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모양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비구컵의 기울기가 40에서 45도 이 역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전용각 역시 한 15도 정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환자분은 성공적으로 제 수술을 마쳐서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비구 골반 쪽에 골소실이 원체 크기 때문에 비구컵 삽입이 정상적인 위치에 고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뼈가 남아있는 조금 위쪽에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다리 길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교정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길이를 너무 많이 늘려버리면 이 좌골신경에 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만 교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걷는 것을 보시면은 다소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환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큰 불편감이 없으시고 또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걸어 다니는 게 너무 편하고요. 편하고 제가 이렇게 앞에보다는 지금 좀 많이 바르게 걷는다는 거. 덜 절고 바르게 걷는다는 거. 그리고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한데 안 아프고. 선생님한테 오면은 또 선생님은 그만큼 또 희망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하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 큰딸이 제가 간호를 했거든. 큰딸이 저를 간호해 줬거든요. 병원에 있는 동안도 하고 병원에 다닐 때도 같이 와주고 했거든요. 볼 때마다 선생님이 보호자들한테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호자들도 알고 오면 같이 들어오면 선생님 인사도 같이 해주고 고생하셨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그냥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 지금도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남은 선생님한테 수술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막 사람들한테도 권하거든요. 선생님 일단은 젊으시고 또 희망이 있으시고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요. 고관절 질환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환입니다. 물론 고관절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이 맞긴 하지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든지 또는 고관절 골절은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질병 그리고 사고입니다. 고관절에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걷기가 힘들 정도의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진찰 받으시고 검사 받으시고 진단 받으셔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술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공관절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해 주는 것,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